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2월 22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뉴스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보고서 한 두 개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누적으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2,599명이고요. 일선에 있는 코로나에 가장 노출이 심할 것 같은 사람들 먼저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원 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뭐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처음에는 좀 느린데 이게 속도가 점점 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백신 맞는 그 허브가 조금 더 늘어나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백신 접종을 제일 빨리 시작한 곳은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일단은 가장 먼저 많이 시작을 했고요. 1220명 정도 1차적으로요. 호주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한 11월 달 정도면 집단 면역이 이제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제 목표가 되면 호주 같은 경우는 10월 달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총리가 예고한 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이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로 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UK하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요, 미국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성공하려면 한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나 봐요. 2.5개월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예. 2.5개월 정도면은 벌써 2월 달이니까요. 2월 달, 3월 달, 4월 달, 한 5월 달, 6월 달 되기 전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접종이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전 국민이 다 맞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70%가 어느 정도 선이냐 봤더니 한 4.3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6월 달, 한 6월 달 해서 한 7월 달 정도면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국경 개방을 좀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주하고 한국하고 한 10월 달에서 한 11월 달 정도의 백신 프로그램이 만약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러면 올해 한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에는 문을 좀 개방해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뉴질랜드하고는 일단은 뭐 백신이고 뭐고 일단 지금 개방돼 있는데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그 자주 얘기했었죠. 총리가 싱가포르하고 그리고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한국에서 300명 400명 계속 나오고 있죠.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에서는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을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힘든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게 좀 좋아지면 국경 개방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 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한 사람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올 수 있게 비자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이걸 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호주도 만약에 국경 개방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뭐 유학생들이라든지 자국민들이라든지 먼저 개방을 하겠죠. 자국민을 일단은 뭐 4만 명이 해외에 있으니까 자국민 플러스
유학생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지금 타즈메니아 쪽에 특별 뭐 자가격리 하는 쪽으로 유학생들을 그쪽으로 받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요 논의를 해보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보실 내용은요.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호주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하고 그 다음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정적 전망은 대유행 대응으로 인한 공공부채, GDP 대비 공공부채가 상당한 증가에 따른 중기 부채 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재무장관께서 오늘 트위터를 아침에 일찍 날리셨어요. 10시 한 46분에 트위터를 날리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우리 등급을 재확인한 후에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보유한 9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피치는 우리가 동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 대유행을 잘 견뎌냈고 호주 노동시장은 잡키퍼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안정적인 회복 경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네요. 네, 이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다른 트리플 A 국가 중에 하나고 호주가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대응 잘했다. 그걸 이제 칭찬받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야, 우리 경제 회복 잘하고 있대. 그러니까 잡키퍼 프로그램 종료해도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피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피치는 이제 호주 2020년 실질 GDP가 2.8% 감소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리플 A 국가들 그 중간값을 이제 보니까 한 3.8% 정도 감소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다른 트리플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호주가 2.8% 감소했으니까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 GDP가요. 물가가 반영된 실질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이제 넣어서 전망을 한 거냐면, 호주 정부가 부양책을 이제 세게 하면서, 호주 가계가 이제 저축액을 이제, 은행에다가 많이 넣어놨죠. 그 넣어놓은 거를 이제,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게가 그 저축액을 빼가지고 소비를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부채 부분인데요. 피치는 정부 재정 통계 기준으로 2021년 6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GDP의 약 12.7% 예산 적자가 파이낸셜 이어, 그러니까 뭐 회계년도 20년에 7.3% 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는 2020년 트리플 A 국가의 평균 적자 4.9%하고 지금 비교가 많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주가 생각보다 많이 예산 적자를 늘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겠죠. 피치 예측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며 주정부 예산 적자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었죠. 빅토리아주하고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신용등급 강등이 안 되게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번에 빅토리아주가 또 요번에 얼마죠? 150 밀리언 달러? 그 정도 이제 지원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고려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또 강등당하지 않도록요. 신용등급이 강등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을 빌려오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산 더 많이 늘리면 니네 신용등급 강등이야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겠죠. 예, 다음에 이제 이거랑 좀 같이 보셔야 될 지금 뉴스는
호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1.5% 지금 클리어했다라는 뉴스인데 방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1.6%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호주에.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금리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하고 이제 반대니까 가격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긴축을 하겠구나의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1월 달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2월 3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날 QE 뭐 한 100 빌리언이니까요. 100 빌리언을 우리가 연장하겠다도 했는데도 이게 수익률이 조금 줄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호주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거다라는 거에 지금 먼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주요국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인데 벌써 1.6%를 돌파했다.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 다음에 뭐 영국, 일본은 항상 똑같고요, 거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전에는 이제 예상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예전에는 이제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는 한 요렇게 갈 거다. 한 24년, 요 정도부터 해갖고 한번 올리고 이렇게 갈 거다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오늘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있고요. 방글라데시 은행이 있어요. 미국 은행은 금리를 1% 준대요. 방글라데시 은행은 3% 준대요. 제가 100억을 예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 금리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3% 금리인 방글라데시 은행에다가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은행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은행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2% 줄게 이제. 그러면은 제가 큰 손이니까 100억이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은행보다는 그래도 1% 좀 적지만 미국 은행이 더 안전하니까 돈 떼일 수 있잖아요. 100억이면. 그러니까 미국 은행으로 가야 되겠다 해갖고 미국으로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중진국이라든지 이런 뭐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먼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주시하고 있으면 이게 사이클이 빨라지는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겠죠. 블룸버그에서 오늘 뭐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가 최소 3년 동안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현재 머니마켓은 내년 중반에 약 한 30%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나온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호주가 지금 뭐 한 0.2% 정도? 불과 지금 2월 8일이니까 불과 몇 주일, 2주 사이에 지금 금리가 0.2%나 시장 금리가 올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오른 이유가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서 호주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출 이자가 있는 분들이면 시장 금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낮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잡을 띄어서 소득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 이자가 올라가니까 미리미리 부채를 좀 갚아놔서 대출 이자를 줄여놔야죠. 그거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냅은행에서는 모기지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최대 뭐 일부 상품은 0.55%포인트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은행에 비해서 냅은행이 조금 대출 금리가 비쌌으니까 우리도 지금 다른 은행들하고 좀 맞추겠다 보조를 그렇게 해갖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같이 볼 내용은요. 이 웨스트팩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월 19일 날 나왔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걸 이제 빌 에반스 웨스트팩에 있는 그 탑 이코노미스트죠. 빌 에반스가 예측한 게 이제 보고서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호주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가 올 연말까지 뭐 한 1.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1.8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일본 노무라에서 나온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까지 넘어가면 S&P 500이 한 8% 정도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센터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를 지금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냐.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리를 얼마로 보고 있냐 그랬더니 한 1.75% 정도로 IB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된다. 증시라든지 자산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면 미국 경제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성장이 나와준다 그러면 밑을 방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된다거나 백신 효과라든지 아니면 부양책이 같이 이제 작용할 경우에 이 성장이 이제 나와준다. 그게 이제 그 2분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부양책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업 투자,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그 이후에 나와주고 언제까지요? 2022년 그러니까 중간 선거죠. 미국의 중간 선거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주면 성장이 이제 더 견고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내용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국채 금리가 미국하고 호주하고 한 0.5% 정도 더 오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유목 금리하고 뭐 실질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웨스트팩에서 지금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 에반스 같은 이런 탑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슈라든지 이제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먼저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과할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일정 부분에 이런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나 보구나.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뭐 은행에서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분명히 뭐 빌 에반스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분명히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올려드리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될지를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그 정도 선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예, 다음 보실 보고서 내용은요. 오늘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 호주 주택 가격이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 10%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 10%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래갖고 20% 정도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고 했던 사람이 집값이 이렇게 또 20%가 이렇게 폭등한다? 그러면은 금리도 엄청 떠야지만 여러분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네, 금리 금리 저 정도 뭐 2%뭐 3% 오르는 거야 뭐. 내가 연봉 얼만데 저 정도야 뭐. 집을 사지 뭐. 이렇게 됐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올해 10%, 내년에 10%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뭐 10%씩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뭐 코어로직 제가 보고서를 얼마 전에 보니까 7.2 트릴리언 달러 시장이었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갔고 7.5 트릴리언 달러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 더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8 트릴리언 달러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 그런데 금리가 지금 보니까 2023년에 고정금리가 좀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걱정하지 마. 니네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성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정금리 뭐 조금 오르는 거야. 뭐 감당할 수 있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오르고 그 다음에 뭐 2022년에 뭐 중반기부터 2022년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규제 조금 할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규제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갔을 때 집값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서를 주말 내내 보고서를 보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규제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3월부터 규제가 들어가죠. 3월부터 규제가 들어가니까 5월 달에는 이제 투자형 부동산의 규제가 더 빡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규제가 들어갔을 때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주 주택 시장도 규제가 만약에 내년 중반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뭐 몇 가지 이제 소주제들만 좀 보면 스트롱 모멘텀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멘텀 괜찮아. 뭐 그 다음에 뭐 대출 유예가 이제 끝나는데 문제 없어. 지금 한 얼마 안 돼. 똑같이 이제 커먼헬스의 맷 코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만 개의 모기지 계좌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계좌가 지금 한 뭐 500억 달러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뭐 그때 제가 올려드린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 얘들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성장률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뭐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이 강하게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쪼이게 되면 2022년에서 2023년 내년도 회계년도에 이제 시작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괜찮아. 성장 나오면 괜찮아. 10% 가능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오르냐, 이제 뭐 각 주별로 이제 보면 전국적으로는 예, 호주 전국적으로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올랐으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 경제가 좋으니까 뭐 한 10%, 10%씩 오른다. 뭐 시드니도 뭐 10%, 10%네요. 그 다음에 멜번이 조금 락다운이 길었잖아. 그러니까 뭐 한 8%, 10%. 그리고 브리즈번이 10%, 10%. 아니 뭐 깔끔한데요. 그러니까 다 10%, 10%면 깔끔한데. 퍼스가 또 요즘에 또 뜨잖아요. 또 12%, 8%또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애들레이드가 10%, 8%. 호밭이 뜨거웠는데 뭐 한 8%, 6%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웨스트팩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당히 상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이 상승한다. 그것도 뭐 10%, 10%씩 크게 상승한다. 그럼 성장이 엄청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이 나오기 전에 호주가 먼저 성장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살짝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도 그렇고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이렇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를 대응을 해서 양적 완화를 더 할지,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를 좀 눌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폭등할 수 있으니까 규제를 부동산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증시라든지 규제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뭐 그대로 놔두면은 뭐 괜찮아지겠지 뭐 그렇게 갈지 아니면은 미국이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조금 더 긴축을 앞당겨서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을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호주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재정 정책을 일단은 줄이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면 오늘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 주질 못하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이자를 갚는데도 또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뭐 10불 뭐 20불 이렇게 뭐 100불 장바구니 담는데 이제 장바구니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먼저 알아놓으시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보고서라든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